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뽀개기 15회 25번 문제입니다. 서명 날인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계약서이든 확인설명서이든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개업공개사에게 고용된 모든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다. 모든이 X네요.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소속공개사가 10명 있다고 해서 10명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분사무소의 거래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대표자는 서명 및 날인은 없죠. 책임자가 하면 되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보조원은 서명 날인 의무 없습니다. 그리고 서명 날인 의무는 없는데 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4번 계약서이든 확인설명서이든 공동중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에 관여된 모든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습니다. 5번 지문 계약서이든 확인설명서이든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에게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습니다.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자, 외국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죠. 계약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한 날로부터 30일 X입니다. 매매는 계약일로부터 30일, 교환 계약이나 승여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2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네요. 외국인 등의 경우 승여계약, 교환계약의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매매는 외국인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례라는 것은 특별히 예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신고하지 않는데 외국인은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상권은 외국인 특례에 의한 경우에는 지상권의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만 허가받습니다. 미리 물론 받아야 되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아야 되는데 외국인 특례의 경우에는 지상권의 경우 허가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우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신고가 아니라 허가받아야 됩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허가받아야 되죠. 그래서 4번 틀렸고 4번도 틀렸습니다. 신고하는 게 아니라 허가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었는데 옛날에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지역농협의 경우 등록해야 된다 했는데 이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등록 안 해도 됩니다. 특별법이죠. 공인중개사법이 일반법이고요.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2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이중소속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등록해야 된다. 1번 틀렸고 이중소속 안 되고요. 3번 시도지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는 규정은 없다. 그렇습니다. 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지만 자격정지의 경우 통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은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개사가 고용주로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했는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직원 잘못으로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아도 개업공개사는 3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공개사 잘못 없이 직원 잘못으로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면 역선택을 당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지문.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요. 과태료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별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거의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옳은 것, 틀린 것 다 정답이 아니라고 체크하시면 맞출 확률이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의뢰를 받아 확인 설명하는 경우 틀린 것은 기출문제입니다만은 지금 날짜는 바꿨죠. 1번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완성하기 전에 확인 설명을 하여 설명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된다. 예,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설명서 교부는 쌍방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라고 했는데 업무정지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다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설명해야 될 사항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당사자에게 교부가 쌍방이죠. 그리고 확인설명서 3년 보존입니다. 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다만 전자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5번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인을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나머지 서류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고요. 확인설명서에도 의뢰인의 경우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됩니다. 개공, 소공의 경우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